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즈스프링의 황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비즈스프링과 인테렌치 컨설팅에서 AMP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혹시 AMP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AMP는 그 Ad Management 플랫폼이라고 해서 광고를 관리하는 플랫폼 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광고나 이런 광고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루고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비즈스프링이 말하는 AMP란 온라인 광고와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서 오픈형으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광고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그리고 이제 고객 행동 데이터들, 이제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와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저 오픈형 고객 데이터 활용 플랫폼이다라는 이 오픈형 플랫폼이다라는 말이 어떤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픈형이라는 말은 저희가 비즈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뭐 이런 데이터, 뭐 어떤 딱 고정된 데이터만 우리가 보실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다루고 계시는 광고 매체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 혹은 뭐 이제 GA를 쓰고 계시다면 GA를 통한 고객 행동 데이터나 아니면 이미 기존의 내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DB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결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오픈형 플랫폼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고와 고객 행동 데이터,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거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MP가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인지를 좀 알아봤어요. 요즘 이제 데이터 분석이다, 데이터 수활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으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툴들은 많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고민들이 있으시던데, 이제 뭐 솔루션의 뭐 여러 가지 운영, 뭐 GA나 뭐 이런 광고 데이터들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그 플랫폼 안에 갇혀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사람, 뭐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로 취합해서 보자라고 하는 이 취합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의 부재 또한 이제 기업에서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즈스프링 AMP가 이런 좀 통합된 데이터들,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제 AMP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광고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업무들은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이제 지원으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련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저희 AMP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즈스프링의 AMP는 사람과 데이터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원하는 기업을 위한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P가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광고와 마케팅의 통합 관리.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MP라는 것 말 자체가 광고나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되어 그 광고를 한 곳에서 모을 수 있으니 이 광고 관리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런 이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차원 분석도 가능하고, 뭐 마케팅 업무나 뭐 키워드 입찰, 뭐 여러 가지 업무,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수집과 가공부터
고객 분석과 타겟 오디언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문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 각 단계마다의 이제 퍼널들을 짜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수집하고 적재해서 얘는 좀 잠재 고객이 될 것 같다 싶은 그런 고객들을 뽑아내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이제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커스텀된 대시보드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를 이제 뭐 기획하시거나 전략을 짜실 때에도 데이터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이제 뭐 광고 데이터든 행동 데이터든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인사이트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커스텀 대시보드를 제작해 드리고 이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이제 각사에 맞는 그런 업무 보고서를 자동화해서 각각 이제 매번 보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로스 해킹인데 여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개선사항 도출하고 이런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말들을 실제로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AMP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MP에서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제공을 하느냐 이런 거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스프링 AMP는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각각의 기능을 모두 다 쓰셔야 돼요가 아니라 이제 기업마다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가장 이제 필요한 데이터 혹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조금 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거를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게 AMP의 기본적인 흐름인데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하고 통합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타겟 오디언스를 뽑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 세 번째는 이제 그 가공하고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마케팅 액션에 활용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타겟 매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타겟 고객 그룹들한테 개별화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흔히 하는 키워드 자동 입찰, 키워드 입찰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이러한 액션, 마케팅 액션을 돕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제 AMP의 구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스프링 AMP에서 제공하는 앱과 이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5가지 앱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밑에 있는 요 2개 구글 애널리틱스 4 태깅하는 것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화하는 스마트 대시라는 거는 이따가 인트렌치 컨설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스프링에서는 위에 5가지 앱과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로거인데 AMPM 글로벌과는 사실 우리 인연이 깊어요. 비즈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로거라는 서비스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분들 여기 모여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거는 웹 분석 서비스로 이제 국내 웹사이트와 광고 캠페인 환경에 최적화되어서 실시간으로 방문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분석 툴입니다.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태깅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온 방문자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온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를 이제 추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 이제 국내 웹사이트나 이제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국내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점점 더 최적화해온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에 좀 더 기본적으로는 아마 뭐 로고도 활용해 보셨고 좀 분석 툴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로고가 좀 더 중점적으로 두는 그런 장점들을 한 4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간편한 설정과 이제 필요에 맞는 리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사용자가 직접 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도 사용자가 직접 뭘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구성해야 되고 하는 이런 뭐 무료 웹
분석 툴들도 많이 있는데 로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저희가 국내 광고 웹사이트와 광고 캠페인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신 데이터들, 대부분이 필요하신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간편하게 그냥 스크립트 설치하시고 뭐 원하시는 것만 이제 태깅이나 이런 거 살짝 설정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보실 수 있고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색 광고를 포함해서 다양한 마케팅 채널 성과를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같은 이런 키워드 검색 광고들을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시고 있을 텐데 이런 광고들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광고 성과들을 이제 최소한의 설정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성과를 이제 같이 비교하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장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정 클릭 검출과 대응. 이제 CPC 광고 운영하시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부정 클릭 의심 IP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저희가 광고를 유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클릭으로 의심되는 방문자 IP를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 IP를 검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와 이제 연동을 하면 이제 굳이 네이버에 넘어가서 이 IP 뭔가 이렇게 유입해서 좀 너무 부정으로 의심되니까 차단해야지 설정을 굳이 네이버로 가실 필요 없이 로고 안에서도 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이제 모든 방문자 행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빅데이터화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빅데이터화 하는 게 이제 모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나중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돼요. CDP라든지 DMP라든지 요즘 AI 솔루션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야만 좀 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데이터를 갖고 빅데이터화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로거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원하는 이제 이벤트 트리거들 같은 것들까지 다 수집하는 거를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에어라는 서비스예요. 에어는 Ad Integrated Report라는 이제 용어의 약자인데 어렵죠? 광고 매체를 통합해서 이제 성과를 통합된 리포트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양한 광고 매체를 집행한 성과들 이것들을 통합해서 자동화 보고서를 생성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에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마케터 분들이시니까 업무에 이렇게 광고주 보고 일일 보고 같은 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업체만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매체만 쓰고 있는 것들도 아닌데 각각의 매체마다 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것 따고 저것 따고 하나의 엑셀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 굉장히 번거로우실 텐데 그 작업들을 대신해 준다라는 점이 가장 특별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장점들도 몇 가지만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간편한 매체 연동이 있어요. 연동을 이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이제 지원하는 다양한 광고 매체들을 최소한의 정보값을 가지고 연동하실 수가 있고 맨 처음 한번 연동을 하면 저희가 매일마다 전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동하시고 나서 주기적으로 몇 번을 다시 연동을 해주고 인증을 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번만 하시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매체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걸 토대로 자동화 보고서를 생성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전날짜 광고 데이터 갖고 와서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광고 매체들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 다 있고. 근데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들을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통합을 하고요. 예를 네이버, 카카오, 구글의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 이렇게 다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포트로도 보여주고 엑셀로도 제공해드리는 점이 있고 이런 VAT 같은 거 광고비 같은 거 VAT 막 괜히 계산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자동화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점이 크게 장점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주 전체 성과 대시보드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네이버 따로 카카오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광고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광고주가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 데이터를 광고비를 얼마 소진했고 얼마만큼의 성과 있는지 이걸 통합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드리는 단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다양한 광고 매체를 지원하고 확장할 예정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쓰고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비온, 타겟팅 게이츠, ADN, 뭐 데이블이라든지 뭐 네이버 GFA도 있고 이런 식의 광고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연동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 쓰시는 많은 매체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기업이니까 연동하는 거를 광고 매체 확장하는 거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또 연구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량 관리인데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크게 뭐 광고 캠페인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뭐 대량으로 등록하거나 뭐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에어 안에서 뭐 일정한 템플릿 안에 뭐 내용을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그거를 이제 네이버와 연동해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링 알람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광고비, 네이버 광고비 같은 거 충전해 놓고 나면은 뭐 소진됐는데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소진이 너무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 광고비가 갑자기 또 감소되는 경우들 이런 이상 징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알아서 대응을 하고 싶으실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너무 이제 전 대비해서 몇 %나 감소했다 이런 이상 징후들을 감지하고 이런 알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어였고 다음은 또 탐이에요. 탐도 약자인데 타겟 오디언스 매니저라는 이 용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탐은 이제 고객들 이제 방문자들을 이제 좀 군집화하고 그 중에서 잠재 고객들을 뽑아내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탐 안에서는 이제 내 사이트에서 적합한 잠재 고객을 추출하고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서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비즈스프링은 광고 데이터도 이제 주로 다루고 홈페이지 안에서 사용자 행동 데이터도 주로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사용자와 저 사용자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에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탐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고객을 분류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방문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사이트에 유입을 해서 각각의 터치 포인트마다 방문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구 통계학적으로 뭐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어떻게 좀 비슷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잠재 고객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에 활용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링이랑 RFM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 이 사용자는 이러한 행동을 갖고 있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맞춤형 잠재 고객 추출이라고 해서 어떤 고객들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이 조건값, 이게 군집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군집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가장 맞춤형으로 최신 맞춤형으로 해서 그 잠재 고객들을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된 잠재 고객들을 사용자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구매를 일으킨 고객 했을 때 어제 일주일과 그저께 일주일과 오늘의 일주일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이제 고정된 어떤 잠재 고객 그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그러니까 일주일을 고정을 해놨다면 이게 매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의 잠재 고객은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기준으로 해서 잠재 고객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겟 고객별 마케팅 메시지를 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 고객들을 뽑아서 뭐 하느냐? 이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좀 더 전환이 가능성 있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방지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 메시지를 좀 메시지를 뿌려서 뭐 고객들을 전환을 유도하든지 좀 붙잡든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타겟팅 할 수 있는 매체, 구글이랑 메타에다가 이 잠재 고객들을 뿌려주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저희가 수집할 수 없다 보니까 특정 키 값이 있는 이 고객마다의 고유 값이 있는데 그거를 연동해서 매체, 구글과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이 매체 통해서 그 고객들한테 좀 더 타겟팅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 중에는 뭐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고객 CRM 데이터랑 연동을 해서 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도 저희가 연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사스화는 아니지만 이 어떤 구축 사례에서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에 대한 서비스는 여기까지 있었고, 그리고 애드몬스터랑 부정클릭 차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애드몬스터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서 이제 자동 입찰을 지원하는 솔루션이에요. 이제 뭐 입찰가에 따라서 입찰 순위가 변동되잖아요. 네이버 파워링크가 그거를 이제 원하는 목표 순위까지 도달하고 그 도달된 순위를 유지하는 거를 지원하는,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지원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클릭 차단은 앞서서 로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온 방문자 IP를 가지고 이 방문자가 부정클릭으로 의심된다 하는 그런 IP들을 검출하고 그걸로 이제 차단 연동, 그러니까 네이버랑 연동을 해가지고 차단까지 진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보통 데이터 수집부터 통합하고 적재하고 시각하는 것까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비즈스프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는 광고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고객 행동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각각 앱 단위로 기능 단위로, 그러니까 앱 단위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앱들을 같이 좀 연동을 지어서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다면 뭐 이제 광고 매체랑 뭐 GA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광고 매체들 여러 개 운영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 안에서 전환이 하나만 일어나도 각각 다 자기들 성과라고 우기잖아요. 뭐 네이버는 네이버 성과다, 구글은 구글 성과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환 하나 났는데 매체 거 다 합쳐보면은 막 전환은 사실 뭐 10개가 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 전환값은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저희 로고 같은 서비스 이용해서 그 전환값을 보통 수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 웹 분석 툴과 광고 매체의 성과를 연동하는 게 굉장히, 이걸 또 한눈에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같이 보는 게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단에서 광고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환 데이터,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키값으로 연동해서 실제로 고객이 어떤 광고 타고 들어와서 전환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다 연결시켜서 좀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뭐 광고 데이터랑 GA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동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뭐 이제 운영하시면 실제로 광고 마케팅 운영하시고 고객들에게 성과 데이터 제공하시면서 필요한 뭐 이런 데이터들, 뭔가 좀 안 맞는 것들을 같이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지원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게 다 여기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전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 저장소에다가 전송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이제 내 저장소가 될 수 있고, 고객이 뭐 쓰는 뭐 빅쿼리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저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송과 적재를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가지고 있는 연동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까지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비즈스프링에서 말씀드렸던 뭐 광고 데이터, 행동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타겟 오디언스 추출하고 이런 기능들을 그냥 각각의 앱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기능들을 다 같이 합쳐서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좀 여러 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 같이 서비스화해서 하는 상품들도 있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상품, 그리고 이제 뭐 그로스 해킹을 하는 것과 잠재 고객 추출, 그리고 이제 그 개인화 마케팅 하는 것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좀 상품화 해가지고 많은 고객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AMP가 누가 쓰냐, 어떻게 쓰냐, 이거를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
좀 여러 좀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다 말씀드리면은 오늘 퇴근이 많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한 가지 오늘 또 여기 광고 대행 이제 AMPM 글로벌에 온 만큼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에 대한 사례 하나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아까 앞서서 에어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들 입장에서는 그 여러 광고주들을 상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리소스 들어가는 게 굉장한 불편함으로 좀 이제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익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광고에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AMP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과 불편함들을 많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와 이제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광고 운영함에 있어서 좀 리소스 많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좀 갖고 싶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좀 더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비즈스프링의 AMP에서는 그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좀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AMP의 주 목적으로 제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집행 성과를 이제 빅데이터화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자동화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고주 단위로 자동화된 통합된 보고서들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업무가 여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 자동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도 같이 쓰실 수 있게 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비가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나아갈 텐데 그 추세를 기반으로 이제 어느 때쯤에는 이제 데이터 뭐 좀 광고비가 많이 소진될 것 같다라든 그런 류의 예측까지도 저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타겟팅 그 이제 그 잠재 고객들을 뽑아서 이 잠재 고객들한테 타겟 메시지 노출시키는 것까지가 이런 노출시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그 탐이라는 서비스에서 아까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기능들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는 그런 오디언스 추출까지 하는 것도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AMP 안에 포함시켜서 이제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뭐 데이터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있겠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를 많이 감소했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반복되던 단순 작업 업무들을 저희가 이 AMP 솔루션 통해서 좀 많이 피로도를 낮추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활동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확보시켜 드렸다는 점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만족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사례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커머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매장이랑 오프라인 매장 같이 하는 그런 이커머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통합해서 데이터를 관리했다라는 점과 이제 뭐 개인화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콘텐츠랑 미디어 쪽에서는 뭐 이제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사나 아니면은 좀 더 도서 쪽에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내 사이트 안에서 콘텐츠를 읽으면서 체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안에서 좀 더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AMP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금융이나 핀테크 쪽 영역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빅데이터 구축하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아무래도 금융 쪽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잘 결합을 해서 가지고 보관하는 것 그런 좀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가 잘 적재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제 AMP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AMP를 도입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활용이 많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어느 분야건 상관없이 좀 모든 분야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길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분야에 상관없이 다 AMP를 좀 많이 쓰고 계세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궁금하신 부분들이랑 비즈스프링 회사 소개는 잠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AMP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스프링의 AMP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인트렌치 컨설팅에서 이렇게 AMP에서 같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황민석 대리님을 다음으로 서비스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인트렌치 컨설팅의 김태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일단 소개해드릴 항목들은 아까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스마트 대시 두 개만 보였을 텐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태그맨이랑 그 크로스 해킹이라는 서비스까지 같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인트렌치 컨설팅을 간단하게 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데이터에 근거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캠페인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 고객사분들이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마케팅 캠페인 및 최적화, 그리고 이제 관련 솔루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활용 제한 및 이제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트렌치 컨설팅은 국내 토종 기업 전문 컨설턴트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 해결에 타 업체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대응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 및 이제 방법론 같은 걸 활용하고 데이터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체계적인 분석 프로세스랑 최적화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게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통해서 다른 고객사들이 전략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즈나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인 지원인데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다른 고객사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오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창립부터 현재까지 고객사들을 조금 간추려 본 건데요. 현재는 지금 유플러스랑 SK 스토어, 그리고 하이닉스, 캐롯 손해보험, 네스프레소 등을 통해서 저희 고객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마더브레인이나 디지털다임, 아니면 프레임아웃,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파트너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스토어나 아니면 LG, 그리고 롯데카드, 현대해상, 네스프레소, 삼성생명 같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더브레인이나 미디어로그, 디지털타임,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인사이더나 에피어 같은 자동화 마케팅 툴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와 같이 협업해서 고객사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A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GA는 이제 저희는 GA4 도입부터 데이터 관리, 설계, 운영, 리포팅까지 수행하면서 좀 근본적인 니즈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매니지먼트, 태깅, 트레이닝,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A를 처음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태깅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마지막 트레이닝, GA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GA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A4 애널리틱스4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과 구축을 좀 더 나눠보자면, 구축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플래닝, 분석, 리포팅, 이슈 조사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 범위를 정의하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그래서
계정 속성을 설정하거나 각종 세그먼트나 목표 같은 걸 설정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콜렉션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기반으로 태그해서 데이터를 수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리포팅해서 이제 GA4 탐색 보고서나 아니면 루커 스튜디오 보고서를 설계해서 고객사들한테 리포팅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해서 GA 기본 지식 습득이나 보고서 생성 실습 같은 거를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GA4 그 활용 사례를 좀 가져와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광고 매체, 그 매체별 사용자 유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용을 좀 최적화한 단계 그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광고의 채널 이 성과 측정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전환 이외에 따른 어떤 뭐 장바구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템을 좀 더 많이 본다든지 같은 그런 지표를 확인 불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GA를 설치를 하고 채널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되는지 같은 거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소재 및 타겟팅 변경 같은 이제 액션을 통해서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채널별 이제 수익성을 판단해서 좀 더 잘 되는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증가하고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좀 예산을 줄이는 걸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전원 외에 다른 매체 특성과 이제 장단점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퍼널 최적화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들어와서 유입부터 마지막 전환 단계까지를 단계별로 쪼개서 그거를 이제 퍼널 깔때기 모양이라 해서 퍼널이라고 하는데, 해당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퍼널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어서 이 고객이 얼마나 나가는지, 어떤 단계에서 나가는지 확인이 불가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GA4 탐색 보고서를 통해서 이 병목 구간이라서 어느 곳에서 그 사용자들이 많이 나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탈이 많이 일어나는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좀 그런 버튼이나 이런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이제 기존 페이지랑 성과 비교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원 페이지 원 태스크라고 해서 한 페이지에 한 단계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서 이탈률을 개선하고, 페이지 내에서 이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탈률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험사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보험사 이 들어오는 고객들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분석이 좀 불가하다라고 문제점을 갖고 있던 고객사였는데, 고객들의 정보를 좀 식별할 수 있는 GA 데이터를 수집해서 신규 고객이랑 기존 고객을 나누고, 기존 고객한테는 이제 다른 어떤 보존까지 업셀링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컨텐츠 같은 거를 좀 보내고, 신규 고객한테는 그 신규 고객 정보에 맞춰서 좀 맞춤 그 추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을 했고, 그래서 결국 전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태그맨을 설명드릴 건데, 태그맨은 구글 애널리스트 4랑 비슷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GTM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GTM을 통해서 뭐 되게 사소한 뭐 이벤트 추적이나 맞춤 정의, 아니면 전자상거래 트래킹, 아니면 뭐 광고 픽셀 태깅, 그리고 GA 설치까지 좀 더 소모적인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주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대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구글 애널리틱스 4랑 태그맨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5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그 애드 퍼포먼스, 그리고 이커머스, 컨버전, 컨텐츠, 리드,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좀 산업군별로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모아서 저희가 5가지의 그 종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 성과에 대한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애드 퍼포먼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보면 되고, 아니면 뭐 콘텐츠 구매가 아닌 콘텐츠 위주로 돌아가는 사이트다라고 하면 이제 콘텐츠 최적화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베이직이랑 스탠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은 지금 GA 데이터로만 활용이 가능한 버전이고, 요거는 따로 연동 과정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연동 한 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다드인데요. 이거는 베이직과 다르게 좀 GA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구글 애널리틱스 캠퍼스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과 좀 활용이 가능하고요. 연동 과정은 조금 그 베이직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있지만 이거는 저희 쪽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그 연동 과정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할당량 이슈 때문에 속도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데 스탠다드는 그런 거를 자동화했기 때문에 베이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속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크로스 해킹을 설명드릴 건데 크로스 해킹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났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도화된 분석이랑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로스 해킹은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최적화라고 해서 CXO, 그리고 고객 전환율 극대화 CRO, 그리고 재구매율 향상 RRO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XO는 이제 고객 경험 최적화라고 해서 고객이 저희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고객 여정을 이뤄가는 도중에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좀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경험을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아무래도 고객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전파나 비즈니스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RO인데요. CRO는 이제 전환율 최적화라고 해서 고객이 만약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정을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전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선하는 전략과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앱의 디자인이나 콘텐츠나 아니면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를 목표로 이제 전환율을 높이고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케팅 그 ROI 향상에도 도움이 되면서 또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은 RRO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 고객이 들어와서 여정을 하다가 구매까지 했는데 그 다음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 번 구매로 떨어진다면 조금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구매를 일으키고 또 다음번에 들어와서 또다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전략과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구매를 좀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충성 고객 확보에도 좀 더 이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평판 또한 또 좋아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고객이 한 번의 구매가 아닌 많은 구매를 일으킨다면 또 ROI 또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RRO 같은 그 서비스도 기업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요 네 단계가 좀 더 순차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4나 태그맨을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스마트 대시를 통해서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더 인사이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시각화 단계가 끝나면 그 좀 더 고도화된 어떠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크로스 해킹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인트리티 컨설팅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그 비즈니스 프링과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몇 가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